시선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갈등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2주 전에 라디오 오늘 출연했던 날이 바로 12월 3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자행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탄핵이 우리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불법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분들의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토요일에 지역별로 집회, 네. 안동 시국대라든가 이런 네. 집회가 있었고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우리 지역민들도 이 계엄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규탄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김영동, 이미자, 박형수, 임종득.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요. 12월 14일 그 탄핵 순간에 제가 네. 안동 시국대 사회자였는데 네. 또 안동 시민들과 함께 그 탄핵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되게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네. 국민의힘부터 네. 민주당, 녹색당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뿌듯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우리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 현안의 경우 당분간 힘을 받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북대구 행정통합, 이철우 도지사, 홍준표 시장,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사자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었던 그 행정통합 추진은 네. 아마 당분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국면이 그러면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이게 지금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와 국회, 네. 중앙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차원의 지원과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추진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방 같은 경우 경북 북부 지역 같은 네. 경우는 세금 수입이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받습니다. 네. 근데 현행 세금 체계로 통합을 하면요. 그게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별법 특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네. 행정통합을 했을 때 손해보다 이득이 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사퇴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지난 월요일이죠. 어저께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사퇴한 마당이기 때문에 네. 사실 탄핵이 아니었어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국회 특별법 제정이 네. 쉽지만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6년까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네. 이철우 지사님 포함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기존의 행정통합 논의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효과도 불확실하고 예. 특히 북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 또 주민투표 없는 의견 수렴의 문제 등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꿈꿨던 우리 이철우 지사님 아마 이제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현안 같은 경우는 출마하면서 이 주요 공약으로 걸어야 많은 시도민들이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18년도라든가 2022년 그 초선 재선할 때는 네. 크게 이걸 공약으로 안 내세우셨다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추진하다가 이렇게 갈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의 무산을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시던가 아니면은 경북도지사 세 번째 도전하실 거면은 이번에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을 토대로 3선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3선을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공약으로 내걸고 네.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예. 공약은 안 걸었다가 당선되고 추진했거든요. 지금 네, 두 번 네. 다 그랬어요. 근데 예. 세 번째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북대구 행정통합론인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 네. 통합자치단체장을 꿈꿨던 이철우 지사님 꿈 예. 멀어졌고요. 예. 또 차기 대선을 준비하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의 국민의힘 당내 상황상 네. 좀 더 멀어지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여당은 국민의힘이죠. 경북 북부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힘이고 네. 도의원들도 대부분 국민의힘인데 이번에 불법 계엄은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도 등 돌리게 했어요. 네. 우리 지역도 여론조사하면은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과반수 이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의 민심에 비해서 민심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권의 간극이 컸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민심과 대표하는 정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내부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지역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혁신에 대해서 성찰하지 네. 않으면은 지지 기반이 매우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성도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우리 지역 정치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내년 봄 전후로 네.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되면은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이 네. 이어질 텐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민심이 그대로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지지하는 흐름과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은 진보와 보수,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뭐 탄핵을 뭐 찬성하면은 뭐 민주당에 도움이 네. 된다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인들의 혁신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경북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전국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은 이제 2026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은 시점인데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녹색당 뭐 정파를 초월해서 네. 우리 지역민들이 경북의 건강한 정치 경쟁 구도를 만드는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번에 탄핵과 함께 네. 권력 구조 개헌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낳은 그 양극화된 정치, 극단적인 정치 구조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네. 그 승자 독식 어떤 정치 구조를 개선을 위한 개혁까지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이제는 중요한 건 지역이다. 네. 대통령을 교체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정말로 많은 소통령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네.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이런 일당 독점 구조 아에서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는 네. 것이 아니라 당리 당략을 우선하는 정치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열망이 지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역이다. 네. 이 탄핵 국면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바꿀 것인가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이 네. 반성과 혁신과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이다. 지역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정말 전화위복이에요. 이 불행한 예. 계엄 사태 때문에 네. 정말로 우리나라 어떤 정치 구조를 혁신해야겠다는 네. 목소리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바람을 그대로 타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 정치 구조는 어떻게 네. 개편할 것인가라고 이어져야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정치 구조에도 힘쓰고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릴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태도가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왜냐면은 예. 이 불법 계엄 사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네. 사태고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투표했던 많은 시민들이 이탈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 내외라고 했을 때 네. 국민 과반으로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건 아니라라고 회초리를 예. 드신 겁니다. 국민의 8, 90%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야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아니라 이러한 공통의 합의를 통해서 정말로 건강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의도치 않게 마련됐다. 네. 뭐 이거를 절대 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고 네. 얻어 걸린 것인데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계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 정치권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탄핵이 우리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법 개혁 탄핵이 그저 대통령을 교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득권 정치 구조를 바꾸고 지역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힘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하다고 우리 허순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지역사회를 그리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